안녕하세요.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오늘은 언택트 대장주로 손꼽히고 있는 네이버 카카오의 신고가 행진 원인을 분석을 하고요. 향후 주가가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카카오와 네이버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를 살펴보시면 카카오는 이제 톡비즈는 이제 여러분들 카카오톡 그 대화창 위에 그 광고창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뮤직은 멜론, 그리고 포털 비즈는 다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게임이나 IP를 가지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온라인 커머스를 영위하고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그리고 해외에서의 라인, 그리고 뭐 웹툰의 이제 컨텐츠 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올해 1분기 실적을 작년 1분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카카오도 보시면은 뭐 톡비즈가 특히나 많이 늘어났고요. 뭐 신사업 부분들도 좀 늘어나고 있다. 실적이 좀 찍히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이버도 전 사업군 전부 다 지금 성장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올해 2월부터 코로나 사태가 지금 한국에선 발생을 했는데 실제 카카오 네이버에는 영향이 없었고 오히려 뭐 수혜주로서 실적이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제 관련해서 주가가 꾸준하게 오르고 있는데 1년 전 대비해서 시가총액 순위도 굉장히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현재 코스피의 시가총액 4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카카오는 12위 수준까지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의 이제 사업 아이템들을 좀 디테일하게 살펴보시면 카카오톡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그리고 뭐 카카오페이, 다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캐시카우인 멜론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이템들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시면은 전부 다 언택트 관련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 코로나 사태가 나오고 나서 소비자들이 직접적으로 이제 사업자들과 면대면으로 접촉을 하면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이런 업종들 같은 경우는 큰 피해를 보겠지만 오히려 집에서 온라인 결제를 하고 카카오톡을 사용하고 실제로 뭐 만나지 않아도 진행될 수 있는 이러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카카오가 언택트 대장주로서 사실 주목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톡비즈 같은 경우는 이런 광고창이 이제 지금 여러분들 채팅창 위에 지금 뜨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카카오가 사실 가장 뭐 우려스러웠던 점은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고 전 국민이 이런 플랫폼을 쓰지만 실제 이런 플랫폼으로 인해서 뭐 수익을 창출하는 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평가를 뭐 작년, 재작년까지는 많이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톡 비즈가 나오고 나서 실제 이제 여기서 나오는 광고 수익이 또 어마어마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수익까지 창출하기 시작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생일 선물을 전달하거나 기본적으로 개인 간 고마움을 표시할 때 대부분 카카오 선물하기를 많이 활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관련해서 카카오페이나 카카오 결제 시스템도 여기에서 수혜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카카오티가 이제 지금 카카오 택시 서비스인데 최근에 이제 사실 언택트랑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최근에 타다가 서비스를 종료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티가 또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인데 사실 소비층들 중에서 좀 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조금 더 좋은 택시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는 고객 수요층은 충분히 많았습니다. 이미 타다의 예상 수요층이 지금 분산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카카오티가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장에 지금 기대치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사실 단순하게 일반 호출이라고 해가지고 택시 기사들에게 그냥 호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그쳤다고 한다면 이제는 지금 뭐 카카오 블루라던가 카카오 여성 전용 택시라던가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적인 이런 프리미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수익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모빌리티 사업을 카카오티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게 바로 카카오뱅크인데요. 최근에 같이 런칭을 했었던 이제 K뱅크와 더불어서 카카오뱅크가 이제 유달리 성장폭이 굉장히 좀 큽니다. 지금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이 185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1.3%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가 지금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경제가 굉장히 좀 무너지고 있죠. 실물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뭐 여러분들 일부러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은행 직접 가시기에 좀 되게 불편해요. 특히나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어디에 나가서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서 앉아 있는 것 자체도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는데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 손쉽게 이제 가입도 하고 대출도 받을 수 있으면서 여기저기 추가적인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지금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게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는 사실 동학 개미 운동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뭐 이제 일반 시중은행들 같은 경우는 평일 오후 4시까지만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을 하면서 중간에 나와서 이제 은행 업무를 보기가 좀 쉽지 않습니다. 다만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일을 하면서도 중간에 이제 핸드폰으로 이제 금방 가입도 가능하고요. 대출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직장인분들이 실제 마이너스 대출, 뭐 생활비 대출, 뭐 이런 대출들을 받아서 사실 뭐 최근에 이제 이러한 동학개미 운동에 좀 많이들 동참을 하셨다라고 지금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순이익이 나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좀 오래 걸릴 거라고 좀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는데 좀 그러한 예상들을 지금 넘어서고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늘려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카카오뱅크는 단순히 뱅크 서비스를 넘어서서 이제 신용카드 사업도 시작을 했고요. 더불어서 증권사도 인수를 해가지고 증권업도 추가적으로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더불어서 이제 뭐 카카오가 이제 멜론도 가지고 있는데 멜론은 꾸준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카카오가 이제 캐시카우로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고요. 거기 이외에도 뭐 게임, 그리고 웹소설, 웹툰, 이런 카카오 프렌즈들을 영위해서 이제 활용을 해서 이제 IP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쭉 보시면은 최근에 이제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모든 사업군들이 뭐 아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좀 성장을 하고 있어요. 특히나 톡보드 매출액도 19년도 2분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뭐 이제 한 2년 만에 굉장히 좀 본격 성장 궤도에 올라섰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톡보드의 광고 주수도 좀 빠른 속도로 좀 늘어나고 있고요. 카카오페이 결제도 뭐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카카오 커머스 이제 뭐 사실 카카오 선물하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보편화된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 선물하기를 넘어서 이제 카카오가 직접적으로 이제 카카오 플랫폼을 제공을 해서 그 안에서 쇼핑까지 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들을 지금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1분기 수익이 184억인데 작년 1년 동안 수익이 바로 137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분기 만에 작년 1년 동안 번 당기 순이익 대비해서 훨씬 더 큰 폭의 당기 순이익을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카카오 모빌리티 또한 이제 꾸준하게 이제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살펴보시면은 저희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카카오가 사실 기존에는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면서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많이 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카카오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군이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포트폴리오들이 지금 거의 대다수가 수익이 지금 창출이 되기 시작을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수익이 창출한 걸 넘어서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제 수익이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에요. 카카오뱅크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가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가지의 플랫폼들, 뭐 다양한 사업 포트폴리오가 전부 다 한꺼번에 성장을 하면서 언택트의 또 대장주로 엮이면서 카카오가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이버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검색 엔진과 네이버 쇼핑, 온라인 쇼핑인 커머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제 거기서 파생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콘텐츠, 네이버 웹툰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클라우드 서비스 이외에도 이제 웍스 모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 재택근무 하시면서 이제 이렇게 뭐 화상 회의라던가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는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AI 인공지능, 뭐 네이버 파이낸셜까지 지금 영위를 하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비즈니스 플랫폼에서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수익이 가장 많이 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네이버에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사기 위해서 검색을 하시면은, 검색을 하시고 나서 이제 그 검색한 거를 클릭할 때마다 네이버에서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CPS라고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들이 클릭하셔서 들어가셔서 이제 그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이제 그 광고 업체들과 그 네이버 쇼핑몰 업체들이 이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에 추가적으로 이제 수수료를 납부한다.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을 가지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해외에서의 라인,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광고, 그리고 네이버 페이, 웹툰 같은 사업부를 영위를 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에 지금 전 사업군이 굉장히 골고루 성장을 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아까 전에 광고 이제 보실 수 있었는데 이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한 가운데에 네이버 모바일 쪽에 이제 광고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여러분들 이제 파워링크라고 해서 이제 어떤 아이템을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뜨는 파워링크하고 파워 컨텐츠 전부 다 돈을 내고 광고들을 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쇼핑 검색, 광고 주수 또한 꾸준하게 확대되면서 이제 이러한 꾸준하게 이제 광고 수익이 창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네이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온라인 2월 매출액인데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이제 사실 오프라인에서 더 이상 쇼핑을 하지 않죠. 소비자들은 거의 대부분 온라인 시장으로 지금 몰려들고 있습니다. 이제 네이버 페이 거래액도 온라인 시장이 좀 늘어나면서 더욱더 빠른 속도로 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특히나 이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침투율을 먼저 살펴보시면 저희 대한민국이 유독 이제 이러한 전자상거래 시장의 성장 속도가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빠른 속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침투율이 전 세계 지금 거의 1위 수준이고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온라인 쇼핑몰이 굉장히 좀 보편화되어 있고 실제 결제를 해도 뭐 다음날 내지는 다다음날 이렇게 배송이 오는 편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제 이렇게 뭐 이제 전자상거래가 지속적으로 좀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원래도 사실 전자상거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왔는데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이러한 성장세가 그리고 이런 전자상거래 시장의 증가세가 조금 더 한층 빨라질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도 지금 2월, 3월 그래 왔고요. 지금 국내 온라인 쇼핑몰 거래액을 보시면은 네이버하고 쿠팡이 사실상 양분화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네이버하고 쿠팡은 지금 사실 뭐 업종이 좀 다르죠. 쿠팡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뭐 물건을 구매를 하신다고 한다면은 쿠팡이 물류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 물건을 다 구매를 하고 직접 뭐 로켓 와우라던가 로켓 배송을 통해서 여러분들 집 앞에 배송해주는 서비스까지 쿠팡이 제공을 한다고 한다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중개입니다. 온라인 쇼핑몰에 이제 그런 쇼핑몰 업체들과 그 물건을 구매하려는 여러분들, 소비자들을 이어주는 중개를 하고 그 중개 수수료를 가져간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조금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실 쿠팡 같은 경우는 물류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성장세에도 적자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중개 수수료만 꾸준하게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쿠팡 대비해서 안정적으로 수익을 꾸준하게 창출할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NC소프트나 SK텔레콤의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뭐 당장 여기서 매출액이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진 않아요. 하지만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한번 해보니까 실제로 뭐 실제 나와서 근무하는 거랑 뭐 크게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이렇게 재택근무가 조금 더 보편화되게 되면은 이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네이버가 이제 좀 더 주목을 받을 수가 있겠죠. 더불어서 지금은 주 5일제지만 언젠가는 이제 주 4일제 이제 이렇게 업무를 좀 줄이고 좀 집에서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질 것으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네이버도 컨텐츠 사업을 하고 있는데 네이버 웹툰이 한국에서는 이제 네이버 웹툰이 어느 정도 가시권에 지금 올라섰어요. 근데 이제 단순하게 한국을 넘어서서 북미 지역에도 월 이제 사용자 수가 굉장히 좀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글로벌 1위를 꿈꿀 정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웹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 과거에는 네이버 웹툰이 그냥 무료였죠. 사실상 네이버 웹툰에서 수익을 창출을 못하고 있었는데 실제 이제 미리 보기 서비스를 통해서 이제 뭐 다음 주 거, 다다음 주 것을 약간 미리 이제 돈을 내고 한 200원 정도를 내면 추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미리 보기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네이버 웹툰에서도 이제 수익을 창출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글로벌리요. 네이버가 사실 굉장히 좀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그 와중에도 좀 아픈 손가락이 바로 네이버의 라인입니다. 라인이 지금 매 분기마다 거의 뭐 한 1000억씩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이런 가장 큰 원인은 지금 일본에서의 워낙에 추가적인 마케팅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특히나 라인페이나 이런 부분들을 시장에 어느 정도 좀 안착시키기 위해서 네이버가 굉장히 좀 많은 마케팅 비용을 공격적으로 사용을 해왔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얼마 전에 소프트뱅크하고 네이버 자회사가 이제 경영 통합 이후에 Z홀딩스를 상장해서 이제 이 야후재팬과 라인을 공동 운영을 하겠다. 라고 이제 지금 밝힌 상황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사실 기존에 이제 소프트뱅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온라인 결제 시스템, 라인의 결제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제 지금 이제 마켓 쉐어를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좀 싸우는 측면이 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마케팅적인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최적화가 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렇게 조인트 벤처를 들어가게 되면은 네이버의 연결 실적에서 라인이 빠지게 돼요. 자연스럽게 이제 영업이익 폭도 이제 영업 적자를 거의 여기서만 뭐 한 몇천억씩 나던 상황이었는데 영업 적자가 이제 한 번에 이제 연결 실적에서 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네이버의 실적이 퀀텀 점프를 하겠죠.
여기까지인데 제가 사실 네이버하고 카카오를 오늘 가져온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사실 카카오가 이제 지금 꾸준하게 이제 18년도부터 성장을 해왔어요. 그리고 코로나 때 이제 한번 꺾이다가 지금 다시 그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현재의 언택트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메가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개가 가장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고 가장 핫하고 사실 언택트 관련주가 올 한 해 내내 이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로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작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MW는 바로 5G의 대장주입니다. 작년 19년도의 메가 트렌드는 그럼 뭐였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은 작년 19년도에는 5G가 메가 트렌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5G의 이제 대장주격인 KMW가 작년 한 해 1년 내내 올랐고요. 상승폭은 무려 500% 이룹니다. 6배가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거죠. 이제 5G 같은 경우가 작년도에 메가 트렌드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가 전 세계에서 최초로 5G를 상용화했고요. 관련해서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5G를 빠르게 이제 상용화시키기 위해서 5G 장비에 대한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KMW가 대장주격으로 올라온 상황이거든요. 작년도에는 이 KMW가 대장주였다. 그럼 그 전에 또 뭐가 또 대장주가 있었냐? 예를 들면은 뭐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뭐 한때 이제 굉장히 좀 데이터망 이런 그런 망 같은 것들을 추가적으로 이제 확충하는 부분들 때문에 D램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가 바로 이제 16년도, 17년도에 삼성전자 D램이었는데 삼성전자는 저희 대한민국 뭐 명실상부 1위 기업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려 144.73%의 성장률을 지금 2년 동안 기록을 했다. 이렇게 한번 메가 트렌드를 타게 되면은 물론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뭐 조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세 상승을 거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다. 한번 메가 트렌드를 탄 종목은 쉽게 그 성장세가 꺾이진 않았다. 이제 중간중간마다 이제 조정은 있었어도 꾸준하게 상승을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그 이전엔 또 뭐가 있었냐? 그 이후엔 또 뭐가 있었냐라고 하시면은 바이오가 한 번 있었죠. 이제 17년도 중반부터 이제 18년도 이제 중반까지는 바이오가 이제 메가 트렌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년 동안 뭐 정말 바이오의 모든 주식들이 다 올랐는데 셀트리온이 이제 250% 정도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셔야 될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이제 동일 시점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양새를 보여주었는데 17년도부터 시작해서 18년도 이제 중반까지 이제 약 한 300% 정도에 가까운 성장세를 좀 기록을 했었다. 이 기간에는 바이오가 어떻게 보면 저희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가는 메가 트렌드였어요. 그 메가 트렌드 속에서 바이오 관련주들이 전부 다 상승하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대장주격이었고요. 특히나 이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현대차를 제가 이제 꼽는 이유는 현대차는 이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메가 트렌드였습니다.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이제 삼성전자 못지않게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좀 올라왔었어요. 현대차가 무려 한 500%가 올랐었다. 그래서 사실 금융위기 이후에 또 현대차가 뭐 한 2년 반 정도 이 메가 트렌드 흐름에 이제 타서 주가가 좀 지속적으로 좀 올라가는 모양새를 좀 보여주었었다. 중간중간마다 횡보나 조정은 있었죠. 하지만 지속적인 대세 상승에는 크게 지장이 없이 올라갔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들어드렸었는데,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제 언택트 관련해서 분명히 올해는 언택트가 이제 메가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메가 트렌드의 이제 종목이 카카오와 네이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이제 뭐 조금 먹고 빠진다 이런 개념보다는 이러한 대세 상승 속에 이제 어느 정도 좀 꾸준하게 좀 가져가시면서 좀 길게 좀 보셔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물론 좀 가파르게 상승을 했기 때문에 조정을 주고 갈 수는 있어요. 하지만 뭐 올 한 해 내내의 메가 트렌드는 언택트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언택트의 두 대장주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일정 비중을 가지고 가셔야 라는 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